시쳇말로 요즘 날씨 참 요상하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사상 첫 6월 열대야가 나타나더니 일부 지방에는 초열대야 현상도 나타났죠. 여기에 장맛비 치고 내리는 비의 양도 상당합니다. 오늘 이 시간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 최근의 날씨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후 한여름 무더위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이번 장마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년과는 확실히 다른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강수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지금 주 초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 전선이 강하게 형성이 될 때는 강한 비가 내렸다가 또 일부 지역에서는 소강 상태에 들고 무더위라든지 열대야가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마 구름들이 계속 유입이 서쪽으로 되고 있으면서 주로 많은 비가 내린 지역들이 이 서해안 지방들 그리고 서쪽 내륙 지방들 그리고 제주를 포함해서 일부 남해안 지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비가 온 곳은 어제부터 해서 제주 산간에 187mm 비가 내렸고요. 이 장마구름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비구름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인천 옹진군에도 146mm가 내렸습니다. 경기 포천에도 76mm의 많은 비가 좀 내렸고요. 서울에서도 은평구에서는 5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 반면에 이 강남에서는 11mm 정도 비가 내리는데 그쳐서 같은 이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굉장히 좀 심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여름 장마는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지역 내에서도 비가 내리는 지역과 내리지 않는 지역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강수량의 편차가 큰 이 국제적인 호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부 대부분 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저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장마가 시작됩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비가 잘 안 오네. 마른 장마라고 좀 표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가뭄이 들었다고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뭐 봄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가뭄 현상이 심했죠. 아무래도 작년 여름에도 사실 생각해 보면 장마의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역대 가장 짧을 정도로 이례적이었고, 그래서 지난 여름부터 해서 강수량이 적은 상태에서 겨울에도 사실 이 적설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올봄에도 가뭄이 심하면서 거의 1년 동안 가뭄이 지속이 되다가 올여름철 장마철 들어서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평년과 비슷하게 시작은 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특정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비가 좀 적게 내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조금 장마의 형태가 좀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현상들 모두는 북쪽에서 차가운 건조한 공기가 아직까지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뜨겁고 습한 공기들이 예년보다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온 건조한 공기가 남쪽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북쪽에서의 건조한 공기와 충돌로 인해서 우리가 돌풍이라든지 어떤 강한 국지적인 호우라든지 또는 무더위라든지 열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남쪽에서 그렇게 덥고 뭐 고온하고 다습한 그런 공기가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여름철에 엘니뇨라든지 또는 라니냐 현상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올여름에 굉장히 강한 라니냐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례적으로 좀 길게 라니냐 현상을 겪고 있는데 라니냐라는 것은 이제 동태평양에서 그러니까 남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지역의 해수면의 온도가 예년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했을 때 우리가 라니냐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낮으면 남미 지역에서는 저온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미 지역에서는 60년 만에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남미 지역이 저온 상태면 반대쪽인 우리 동아시아가 속한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반대로 고온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시소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아시아가 속한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한반도 남쪽에서 굉장히 뜨겁고 습한 공기들이 뭉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장마가 이례적으로 빨리 끝나고 40도가 넘는 폭염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일본에서의 고온다습한 공기들이 장마 전선을 한반도까지 밀어내면서 한반도는 현재 폭우를 겪고 있지만 일본은 반대로 장마가 빨리 끝나고 폭염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상으로 본다면 동태평양의 어떤 수온이 낮은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반대쪽인 동아시아에서는 굉장히 고온다습한 공기덩이가 올라오면서 우리가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폭염이나 열대가 굉장히 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도 굉장히 날씨가 꿉꿉하고 덥습니다. 실제 서울에서는 6월 열대야가 기상 관측일에 처음으로 관측이 됐잖아요.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이번 주 초죠. 그래서 월요일에 아침 기온이 25.4도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열대야 기준이 25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상 관측이 1904년에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로 6월 달에 서울에서 열대가 나타난 것은 처음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리고 네. 오늘 아침에는 강릉에서의 아침 기온이 30.1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열대야 기준이 25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0도가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초열대야 현상이라고 따로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릉에서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것도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상관측사상 6월 달에 아침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는 것도 역시 기상관측사상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온 현상을 겪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해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워낙에 동아시아를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의 고온다습한 공기들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발달을 해 있기 때문에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남쪽에서 들어오는 남서풍이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는 제주라든지 일부 또는 경북지방 그리고 동해안 지방인 강릉 지방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밤에 열대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월 달에 우리가 보통 열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장마 시작도 있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이제 6월 달은 북쪽에서 초여름이기 때문에 아직은 봄철의 어떤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6월 달 밤이 되면 다소 선선한 날씨들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6월 달에 열대야 현상도 없을 뿐더러 6월 하순부터는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보통 6월 달에 밤 기온은 25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열대야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것 자체 그리고 관측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초열대 현상까지 겪었다는 것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네. 남쪽에서 어떤 굉장히 뜨겁고 습한 공기가 이례적이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 뜨거운 공기가 남쪽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반증으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례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으면 사실 이게 어쩌다 한 번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궁금한 거는 보통 저희가 7월, 8월이 한여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7월 말에서 8월 초. 그런데 이게 지금 6월에 이렇게 더운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계속 된다고 한다면 여름이 이제는 6월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의 장마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폭염이 시작이 되죠. 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하셨을 굉장히 꿉꿉하고 그리고 낮 기온도 33도를 넘어서 우리가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더위가 장마가 보통 7월 중순에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7월 중순부터 해서 8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까지 한 달가량이 1년 중에서 이제 가장 무더운 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여름도 지금 평년과 비슷하게 장마가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7월 중순쯤에는 장마가 끝날 것으로 예상은 하거든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습니다만 일본에서의 장마가 이례적으로 일찍 끝난 원인 중에 하나가 계속 말씀드리는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하게 발달해 있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 일본에서 머물고 있는 이 폭염의 어떤 강도가 강한 이 고온다습한 공기는 한반도 쪽으로 7월 중순이 되면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낮 기온이 40도를 넘게 되는 이런 다습한 공기로 인한 폭염도 한반도가 7월 중순이 되면 장마가 끝나고 나면 겪을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중국도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북부지방은 이 대륙의 열기로 인해서 굉장히 또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쪽에서 올라오는 이 고온다습한 공기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대륙에서 들어오는 굉장히 뜨거운 고온 건조한 공기도 7월 중순부터는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들어오는 고온다습 그리고 서쪽에서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고온 건조한 공기 이 두 공기가 겹쳐지는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완전히 이 이불처럼 뒤덮여지는 날이 되면 7월 중순부터는 어쩌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겪지 못했던 그런 네. 폭염을 겪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기상청도 7월과 8월 달은 예년보다 일단 기온이 좀 높은 그래서 예년보다 더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흔히 이제 해외 뉴스를, 그러니까 국제 뉴스를 볼 때 많이 접했던 소식이 뭐 인도, 미국 뭐 이런 데서 정말 상상도 못하는 거의 50도 가까운 뭐 이런 온도까지 올라가면서 뭐 그걸로 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도 이제 그게 남일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지역들이 다 지금 북반구 지역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서부 지역을 포함해서 현재 프랑스나 스페인 지역도 40도가 넘게 됐고 그리고 북극과 가까운 지역들에서도 지금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예보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반구의 지금 많은 지역들에서 폭염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씀드린 대로 또 남미 지역에서는 지금 저온 현상을 겪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폭염과 또는 저온 현상 그리고 폭우가 나타나는 것들은 그렇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굉장히 날씨가 뜨거우면 반대 지역에서는 당연히 기온이 좀 떨어져서 그래서 지구의 평형을 맞추거든요. 문제는 이례적으로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40도, 50도의 기온이 나타나고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심한 가뭄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또 산불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 한반도만 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6월 달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117년 만에 처음으로 6월 달 열대야도 나타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나는 것이 일단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은 역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어떤 현상, 기상 현상들이 이례적으로 발달해 있다. 우리가 이제 라니냐 현상도 보통은 1년에서 2년 정도면 끝나야 되는데 지금 수년째 라니냐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올여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니냐 현상이 계속 강하게 지속이 되면 될수록 서태평양, 한반도가 속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열기가 계속해서 쌓일 것이고 이렇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어떤 폭염, 지금 당장 다른 북반구 지역들에서 겪고 있는 그런 40도, 50도의 폭염이 어쩌면 한반도에서도 가까운 시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남쪽에서 뜨거운 공기가 내려온다는 것 자체는 북쪽에서는 이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북쪽과 남쪽에서의 기온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가 이제 이상기후가 나타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반도가 북쪽에서의 건조한 공기,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 그 사이에 놓이는 시기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김 기자가 가장 많이 쓴 표현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 표현인 것 같은데 이런 더위와 이 장마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